배짱이 살리는 고전 시가 EBS 수능 특강편이 되겠습니다. 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시점이 일주일 앞일 수도 있고 단 하루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수능 특강 고전시가 배짱이 살리는 고전시가에서는 총 5편을 살펴볼 겁니다. 몇 편이요? 5편이요. 시험에 나올 것만 보는 거죠. 대수능이 이제 11월 13일 목요일 수능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열었을 때 이 작품이 나왔구나, 내가 공부한 작품이 나왔구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공부한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지금은 지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나올 작품만 본다. 첫 번째, 선상탄이 되겠습니다. 이 선상탄은요 총 68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몇 행이요? 총 68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수야, 줄수. 68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68줄 가운데서도 EBS에 수록되어 있는 거, 수록되어 있지 않은 거, 수록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목은 나와 있는데 선상탄, 그런데 이 내용이 EBS 수능 특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 선상탄 작품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구성 보겠습니다. 전체 구성. 자, 구성을 전체 서사로부터 시작해서 결사까지 3등분해서 보게 될 텐데, 자, 3개의 부분 가운데서 너 왜 이러니? 자, 첫 번째 서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주사가 되어 진동영에 내려와 병선을 타고 적진을 바라본다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이 어디냐? 부산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쯤으로. 그래서 진동영 그러면은 진압한다 라는 뜻이고요. 진압한다. 그러니까 진압한다. 제압해버린다. 눌러서 제압해버린다. 그 진짜가 되겠고요. 이 동쪽 지역을 진압해버린다. 한반도 지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일본이 있죠. 일본 땅을 이렇게 진압할 수 있는 이 위치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벼슬은 뭐야? 통주사라는 벼슬을 달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마도가 건너다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선, 즉 전함을 타고 적진을 바라보는 서사의 내용을 시작하고요. 본사는 총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망의 대상 3대상이 나옵니다. 헌원씨 1번, 진씨 팡 2번째, 서불 3번째. 1번, 2번, 3번 3명의 대상을 원망합니다. 배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배 만든 사람 이어서 일본 땅에 최초의 사람이 씨를 뿌린 사람, 진시황, 진나라가 여기 대제국을 평정했을 때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사절단, 일행들을 꾸려서 보내는데 동남 동녀 수천여 명을 함께 이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때 진시황이 보냈던 3,000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수천 명의 동남 동녀, 어린 아이, 남자, 여자 아이들이 여기에 왔다가 불사약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에 눌러 살게 되면서 외국에 일본의 뿌리, 출발점, 시조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배를 만들지 않았다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했겠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는 수단이 배밖에 없으니까 배가 없다면 임진왜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배 만든 사람 원망한다. 1번이고 2번은 거기에다가 일본 애들이 살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죠. 살지 않았다면 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애들이 쳐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임진왜란이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불도 마찬가지예요. 서불은 진시황이 보낸 사절단 중에 한 명인데 이 서불이라는 사람 자체가 실패했으면 돌아왔으면 되는 거거든요. 실패했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불사약을 찾는데 실패하고서 책임 추궁 당할까봐 목숨 부지하기 위해 눌러 앉아 살게 된다. 일본의 뿌리, 시초가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비교적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원망하는 대상들인데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플러스의 배가 있고 마이너스가 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본사 세 번째에서는 놀이수단, 플레잉, 놀이수단으로서의 배가 언급이 되는 가운데 네 번째는 현재 전투함으로 쓰이고 있는 이 배. 이 배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피비린내 나는 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배, 여기는 놀이의 배, 그래서 대비되는 배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본사에서는 임진왜란의 치욕과 우국단심. 우국이 뭐죠? 나라를 걱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걱정한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 본사 그리고 결사까지를 보시면은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와 의지, 본사 여섯 번째. 결사는 평화 공존 의지와 태평성대를 바람이라고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이 부분은 평화 공존 의지, 이 공존이 무슨 말이에요?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씨를 말려버릴 거야, 우리만 살 거야, 너희 다 죽어. 이게 아니고 함께 살자 이런 뜻인데 함께 살자라는 선한 뜻을 우리 덕이 높은 임금님은 가지고 있어. 너희들을 용서해 줄 테니 일단 항복하란 말이야.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줄 거야. 그런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서 공존의 의지를 그러나 표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니네가 투항하고 나면은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투항 권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거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시험에 인용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수능에서는 자, 수능에 이 작품이 나올 거야. 수특에서는 이게 나와. 이렇게는 다들 말할 수 있지만 이 작품 중에 어느 대목이 인용될지에 관한 언급은 좀 조심스럽죠. 어느 대목이 시험에 나올 것이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대체로 내가 언급한 이런 유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개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역대 대수능에 출제되었던 인용 부분, 그러니까 연계 기준이라고 해볼까요? 연계 기준, EBS에 있는 작품 가운데 미수록 부분에 어디, 수록 부분에 어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 이거야. 고대, 연고대. 뭐라고요? 고대, 연고대. 이 세 가지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연이 뭐야? 연군이야. 임금을 그리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 고는 뭐예요? 고사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주로 중국한국, 중국에 관련 고사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대는 대화 부분입니다. 대화 부분. 비근한 예로 대화가 주로 뽑힌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우리 그 궁귀 해가지고 궁핍 귀신 줄이면 뭐야? 궁귀. 궁핍 귀신 궁귀와 화자가 나누는 대화 대목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대수능에서도 궁핍 귀신 궁귀와 화자의 대화 대목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들도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이태백 또는 이백과 관련된 거, 랄지 이런 고사들이 나온 적이 있고요. 대수능에요. 그리고 이제 연군이나 이제 충성에 관한 주제의식은 다수 출제되어서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고대, 연고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수록 부분 위주로 선상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서사 부분에서 미수록 부분 먼저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일장근 비기차고 긴 칼 한 자루를 비껴차고 병선에 붙어 올라서 병선은 이제 배야 배, 그죠? 병선은 전함 정도 되겠어요. 전투용 배를 말하는 거야. 구태에 올라서 여기 진목하야 그랬습니다. 격려하다 여자의 기운 기자야. 기운을 북돋으면서 기운을 쫙 끌어모아서 자 노려보다 째려보다 라는 뜻이에요. 부릅뜨다 이렇게. 그래서 눈을 부릅뜨다. 그래서 여기 대마도는 적국의 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상이 되겠죠. 이걸 굽어보니까 바람 좋친 황운이 이 대목은 왜 내가 선별해서 실어놨느냐. 황운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는 별표를 100개 해도 부족합니다. 보통의 황운 그러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죠. 네, 가을 들판 잘 익은 곡식들이 고개 숙인 황금벌판을 보통은 플러스 풍요의 의미로 황운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전쟁 기운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의 기운 내지는 기미. 자, 전쟁의 기운 아직 싹 가시지 않았어.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이 작품 속 시대적 상황은 임진왜란 직후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얼마 못 가서 정유 재란 난리가 두 번째 재란 하잖아요. 외란이 두 번 연거푸 일어나는 건데 그 사이의 시점이다. 그래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눈앞의 풍경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전쟁의 기운, 긴장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념을 뒤엎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원근 멀고 가까운 곳에 사방에 다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적진에서 이제 전쟁 준비 아직 끝내지 않았다. 전쟁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아득한 창판한 긴 하늘과 한 빛일세 이렇게 이제 하나 살펴봤고요. 두 번째 미수록 부분입니다. 역시 수록이야 미수록이야? 미수록 부분입니다. 미수록 부분. 자, 역시 미수록 부분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도 미수록 부분이야. 자, 어리미친 회포 헌원 씨를 그랬어요. 자, 어리미친 회포의 헌원 씨를 애단으로 아까 원망 대상 3명 있었죠. 그 중에 한 명 이제 헌원 씨입니다. 헌원 씨. 그 중에 한 명 헌원 씨. 배를 발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원망하는 거야? 배가 없었으면 임진왜란도 없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영탄법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러시니 그랬어요. 큰 바다가 일종의 장애물 역할 해가지고 건너오지를 못하는 건데 배가 하필 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전쟁 수단으로서의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랑캐들이 엿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뭐뭐가 아니면 뭐뭐 어느 무엇이 엿보겠느냐 이런 뜻인데 고로 끝났어요. 니까냐 고려랴가 가운데 고야 서리적 표현이 되겠고요. 서리적 표현이야. 뭘 강조하는 거야? 배가 있었어 없었어? 아니면 그랬으니까 거꾸로 있었기 때문에 어찌 엿보았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침략을 했다 못했다 했다 이런 얘기야. 배가 있었기 때문에 침략 당했다라고 헌원 씨를 원인 제공자로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원망에 대해서 이 어휘 사이란 말이 있죠. 사이란 말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그 사이가 아니고 사이 그 사이가 아니고 멱사자에다가 오랑캐 있잖아요. 사방의 오랑캐를 사이라고 하는 거야. 동쪽 오랑캐는 뭐야? 동이가 되겠죠. 우리 보통 가리킬 때 어느 오랑캐들이 사방의 오랑캐들이 엿볼 수 있었겠느냐? 일본 포함해서 오랑캐. 자, 미수록 부분 또 이어갑니다. 미수록 부분. 자, 어지버 감탄사 쓰였죠. 영탄법 되겠습니다. 그쵸? 로다 들어갔고 감탄사 들어갔고 그래서 영탄법 영탄적 어조라고 말할 수 있겠고 감탄하는 가운데
한탄하는 가운데 진시황 두 번째 마이너스 대상이죠. 얘 탓이야. 뭐가요? 임진왜란 발발이 진시황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헌원 씨가 발명해 놓은 배가 있었더라도 그 배를 타고 올 왜구가 없었다면 외란이 없는 거죠. 왜구 없이 외란 없다. 아까는 뭐야? 배 없이 침략 없다. 이제 뭐야? 왜구 없이 외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를 아니 삼기던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왜구라고 하는 일본 애들의 시조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배가 어떻게 절로 나왔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왜는 왜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 하필 진시황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 아래 원망 대상 세 번째로 가면은 분명해집니다. 누구? 서불 등이에요. 서불은 찐시 팡의 이제 신화가 되겠는데 세 번째 원망의 대상 되겠습니다. 자, 서불은 세 번째 원망 대상이야. 어지보. 자, 감탄사. 그죠? 이 심하도다, 더욱 심하도다. 이런 얘기야. 했더니, 자, 인신이지하셔. 자, 얘는 뭐 했어? 망명을 해버렸어. 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불사약 찾아 못 찾았어. 임무수행 성공 실패. 그럼 돌아와서 목 잘려야 되는데, 목 잘리기 싫어서 일본에 주저앉았다. 망명해버렸다. 이거야. 그때 데리고 간 3천여 명의 선남, 선녀, 동남, 동녀, 애새끼들을 남겨두는 통에 그 새끼들이 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신선을 못 보거든. 초월적 존재. 신선을 못 보거든. 초월적 존재.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돌아오면, 빨리 돌아왔더라면은, 네, 이 주사는 배주자에다가 장수 사자예요. 군사 사자인데, 자, 이 주사라는 얘기는 해군의 제독 느낌, 제너럴 해군의 제독 느낌이에요. 이건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야. 화자, 나의 시름은 전혀 없게 삼길렀다 그랬거든요. 걔 때문에 내가 근심이 외구가 쳐들어올까 봐서 근심 걱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신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사약과 관련되는 거고요.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었던 진시 팡이 찾고자 했던 이 불사약을 신선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선 찾아 헤맸던 거죠. 엄마 찾아야 신선 찾아야. 신선 찾아 산만리 하다가 일본에 주저앉아서 눌러앉아서 외구 씨앗 때였네. 씨앗을 뻗트려 놓으니까 그 씨앗에서 외구가 배를 타고 건너온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다소 황당한 책임 추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미술 부분입니다. 자, 43번이라고 했는데 68줄 중에서 43번째 줄이란 얘기예요. 대략 한 중간 넘어서 후반부로 이제 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걸 내가 또 인용해 놓은 이유는 뭐냐? 미수록 부분이에요. 자, 북신이라고 하는 시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상시노루라고 하는 식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출제우소예요. 왜요? 고대 연고대 가운데 1번이 뭐였니? 연군, 충성이었죠. 북신 그러면은 북극성인데 뭐라고요? 북극성. 최근에 OTT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지현과 강동원 주연의 북극성이 있었는데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움직여. 고정돼 있다. 별자리들이 얘를 중심으로 도는 느낌이에요. 뭐 같아?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들의 중심 임금, 킹스타. 그래서 북신 얘는 무조건 상징 임금님을 상징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북신 혹은 북극성 그러면은 무조건 임금님이에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본다야. 일단 연분이 있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뭐예요? 그러니까 상심한다. 시절을 혹은 시대를 무슨 말이야? 상심시대 줄이니까 뭐야? 상시. 무슨 말이야? 항상이라는 뜻이 아니야. 시대를 마이너스인 시대를 가슴 아파한다. 근심 걱정한다. 상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노인이
루루루 노루 사슴 아니에요. 루가 뭐야? 눈물. 눈물을 노인의 눈물을 천일방에 디나다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 떨군다 이런 얘기야. 흘린다. 하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적 의미의 하강적 이미지죠. 노루랄 늙은이의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르 두 방울 또르르 하늘 한 기퉁이에 흘린다 이런 얘기예요. 눈물의 정체 원인은 뭐예요? 시대 상심. 오케이? 시대는 어떤 시대? 왜구가 쳐들어올 것 같은 전쟁의 상황. 오케이? 자, 요거 뭐죠? 연군이자 우국이 들어있는 충성심과 관련된 대목이라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충성심. 자, 요거 중요했습니다. 선상탄 5편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뱃살 고전시가 두 번째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자, 요렇게 두 번째 작품은 출세곡이 되겠습니다. 83행에 해당하는 비교적 평이한 분량이다. 이 정도면은 한 60에서 70줄이 보통인데 가사 말이죠. 선상탄도 가사고요. 그 다음에 출세곡도 가사예요. 83줄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미수록 위주이되 수록 부분도 일부 중요해서 같이 실어 놨습니다. 구성 먼저 살펴볼까요? 출세곡입니다. 출세곡 하니까 출세했다야 그게 아니고요. 제목의 의미부터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자, 출세곡 할 때 어이의 새가 아니라 아이의 새예요. 이 새자는 변방 국경지대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변방 국경지대. 함경북도, 함경남도, 백두산 언저리 쪽에 지금 요런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오랑캐하고 인접해 있는 국경 변경이니까요. 변방이고요. 나아갔을 때 나아간다. 이제 임명장 받고 나아간다. 부임하다. 발령지로 나아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이 세라는 이 변방이라는 국경지대는 내가 관리로 부임하게 된 공간이다. 라는 얘기예요. 유배 노래 아니에요. 유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외진 곳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유배 가는 느낌으로 지은 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방의 관리로 부임하게 되고요. 서사, 본사 1 가면은 한양에서 경성까지. 이 경성이라고 하는 게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침탈한 1910년 이래로 한양, 즉 그 조선시대 한양을 경성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경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둘은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경성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한양에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하고 부임지까지. 그리고 이 경성에서의 생활과 감회가 나오면서 마지막 결사 부분에 인생에 대한 회고와 이제 어부가 나오고 여기서 드디어 별표 100개도 아깝지 않은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고대고대 연고대. 대화. 요거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자, 임금은 발령을 냈는데 관리 입장에서는 유배받는 느낌으로 억울하게 우울하게 유배지가 아니라 부임지로 갔던 노래입니다. 자, 미수록입니다. 40번 줄부터 같이 볼게요. 대수능 시험지 열었을 때 출세곡 나오면은 내 얼굴이 떠오르겠죠. 진관이 어디고 촉잔이 여기로다 라고 했어요. 중국 지명입니다. 이게 지금 진나라의 관문. 여기는 촉나라의, 그쵸? 이 중국의 험한 길 중에 촉나라의 어떤 그 지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관, 촉잔 그러면은 중국이고 험한 길이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현재 위치예요. 뭐라고요? 화자의 현재 위치야. 화자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마치 중국의 이 터프한 로드, 아주 그 거친 거친 길과 유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자의 현재 위치인 이 여기도 만만치 않은 마이너스이겠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야. 자, 형딘셜딘이 형세난 조건이와 그랬어요. 이 뜻풀이 한번 보시고요. 자, 난후 변민이 고열이 말라시니 이 부분을 미수록 부분 가운데서 제가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라 걱정하는 면에서 나라 걱정이 곧 이 나라 주인인 임금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연계 가능합니다. 이 보면 난후의 변민이 고혈이 말라시니 그랬어요. 고혈이 뭐예요? 기름고 피혈이야. 그러니까 변민이 변방의 민중이 변방의 백성들이 기름과 피가 말라 버렸다라는 얘기는 착취의 현실, 억압의 현실. 드라큘라가 출연했어? 좀비야? 좀비가 나타났어? 왜 갑자기 왜 기름 얘기 나오고 피 얘기 나오는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비유적인 표현. 희생입니다. 희생. 피 빨아먹고 그죠? 기름 추출해 가고 이 느낌으로 완전 당하는 거죠. 무리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간다랄지 수탈이죠. 수탈. 요걸 이제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뭐라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난후 할 때 난이 뭐겠어요? 임진왜란 후에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쵸? 고일이 말라시니 묘당 육식은 하는가 모르는가 그랬어요. 조정에 있는 새끼들은 육식이나 처먹고 고기나 처먹고 그렇게 사는데 이 백성들은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현실 비판적인 거예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출제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수록 부분입니다. 수특책에 있어 없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있는 걸로 갈 거야. 있더라도 있는 것도 조금 없는 것도 조금 작품 제목 똑같아. 응?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수록된 부분에서도 또 하나 찾아본다면 내가 왜 선택했겠어요? 생각해. 그렇죠. 여기 구런이라고 하는 고사 속 인물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고사 속 인물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중국 고사 속 인물 구런이라고 하는 인물은 충신인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유배 가는 길에 그냥 부운에 못 이겨서 그쵸? 명나수에 첨벙하고 빠져 익사당한 분입니다. 자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택은 초나라 구론의 유배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배지로서 마이너스 공간인데 근데 이 청빈이라고 초택 청빈은 원사도 한제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생각도 많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사는 원망한다 라는 뜻의 원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초택 청빈은 원사도 한제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유배지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유배지에서의 변치 않는 나의 충성심은 그랬어요. 이 청빈은 충성심이겠죠? 청빈은 충성심이야. 나의 충성심은 풀을 청자가 들어갔어요. 색채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나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초택에 유배 갔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내가 가진 충성심은 원망스러운 생각도 많구나 이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유배 안 갔다면서요. 유배지 간 것처럼 느낀다고. 우울해. 그래서 지금
요 구런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 요거 초택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 속 공간을 인용하고 있는 기대효과가 뭐야? 의도가 뭐야? 의도가 뭐야? 나의 충성심과 유사성에 주목해서 그 충성을 다했던 충성심이 강한 이 충신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도 사실은 억울해 했잖아요. 그쵸? 원망하면서 억울해 했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자, 이 잔 가득 부어서 시름 있다하니, 시름을 있다하니 그랬어요. 이 잔 가득 부어. 물잔이야, 술잔이야? 술잔이겠죠. 이 잔에 담긴 술의 기능은 뭐죠? 일시적인 해소 매개체가 되겠죠. 일시적인 해소 매개체. 일시적인 시름, 근심 걱정의 해소 매개체. 동명을 다 퍼내다 이내 시름 뭐이 앓고 그랬어요. 근데도 뭐야? 동명을, 동해 바다를 다 퍼내다가 술잔 가득 따라서 엄청나게 내가 말술로 먹더라도 자, 어이할고 그랬어요.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나의 시름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비관이야 낙관이야?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야, 너 국경 지도를 좀 가라야 했더니 난 유배 온 것 같아. 억울해. 나 뭐야? 유배살이야 뭐야? 날 왜 이딴 식으로 보내지? 라고 원망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고사 속 공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억울해하는 화자를 보고요. 이렇게 억울해하는 화자를 보고 옆에서 듣고 있던 어부가 한마디 합니다. 한국 사람 특이죠. 한국 사람 특. 상관을 잘해. 가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 끼어들기 좋아해. 자, 어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야? 개 빡쳤어. 화자 근심 해결 안 돼. 근심 많아 죽겠어요. 오케이? 화자가 근심이 엄청 많은 마이너스 상태인 거야. 맞죠? 마이너스 상태야. 요거 마이너스야. 대한민국이야. 자, 마이너스 상태. 근심이 엄청 많아. 그랬더니 어부가 이 말 듣고 자, 낙대를 둘러매고 백전을 두드리고 자,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노래를 부른다, 두드린다, 청각적 이미지. 자, 세사를 리전디 오라니 그랬어요. 자, 세사, 속세에서의 일들을 잊은 지 내가 오래됐어. 몸조차 잊었노라 그랬더니 머리로 다 잊었는데 몸조차도 잊어버렸어. 이거야. 개운한 후련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백사생이 난 일간죽 뿐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잊었노라라고 하면서 노라가 있고요. 뿐이로다라고 할 때 또 로다가 있습니다. 노라, 도다, 로다. 자,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감탄형 종변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탄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뭐죠? 나 단절감. 뭐라고? 나 단절감. 자, 백사생에 난 일간죽 뿐이로다 그랬어요. 만족감. 자, 속세와의 단절감. 나 완전 속세하고 끊었어. 완전 끊었어. 머리도 끊었고 몸도 끊었어. 단절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 생이는 대지팡이 하나뿐이로다 그랬어요. 백구는 나와 버디라. 오명가명 하나다 그랬어요. 백구라고 하는 거는 자연 친화의 대상, 친화적 대상이 되겠고요. 나하고 친하기 전에 나와 버디라. 버디라라고 했으니까 버디 사람 취급했으니까 의인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오명가며 하는구나 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미수록 부분 아니고 수록 부분이지만 대화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근심을 겪고 있는 화자에게 누가요? 어부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 나처럼 누구를 못하면서 자연을 못하면서 사는 게 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괜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 어부 입장에서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와, 이제 어마무시하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세 번째 작품은 북천가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의미부터 보고 갈게요. 지금 보고 있는 작품들이 선상탄 가사 작품이고요. 출세곡 가사 작품입니다. 가사. 얘도 가사. 길다란 작품이 수능에 연계 잘 되거든요. 514행에 걸친 대작이 되겠습니다. 보통 5, 60줄이면 끝나는데 거의 10배 수준으로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할 말 많아. 이 천자라는 게 북이라고 하는 공간 나타내는 말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은 옮길 천, 그냥 고잉했다, 갔다, 여기 손 대고 그냥 손 짚고 왔다, 그냥 갔다가 턴했다 이거야. 가서 내가 산 거 아니고 찍고 돌아왔다 이 느낌이에요. 천자는 옮길 천자야. 천도 알지? 뭐야? 수도를 옮기다 천도, 옮기다, 가다, 살짝 가서 찍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북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자, 명천이라고 하는 함경북도 지역입니다. 한반도의 최북단에서도 다시 또 북단 함경북도입니다. 이 절반 나눠서 4등분 했을 때 오른쪽 위에서도 다시 위쪽에 백두산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명천이라는 공간입니다. 명천. 여기가 유배지인데 여기서 살았냐? 가다가 좀 놀다가 도착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해배요 라고 통지가 온 거야. 해배가 뭐야? 유배살이 끝.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임금이 얘를 좀 골탕 먹이려고 아예 그냥 크게 벌 주려는 생각은 없었고 아주 그냥 혼내려는 게 아니라 살짝 골탕 먹이려고 유배를 보낸다 해놓고 다시 끝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큰 죄를 지은 거 아닌 것 같아. 자, 이건 유배가사입니다. 이건 유배가사입니다. 셋 중에 유일한 첫 번째 유배가사예요. 유배가사. 이건 유배가사야. 근데 유배살이의 고통 이게 뭐 거의 1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유배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디 유람간 이야기가 나온다. 기행가사적인 느낌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졸라 길고 가서 고생한 얘기는 없고 왜 가자마자 돌아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유람한 이야기가 있고 유람이 뭐야? 좋은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러 다니면서 띵가띵가 노는 걸 말해. 놀유자야. 놀면서 구경한다. 자연 풍경. 그때 또 기생을 끼고 놀기 때문에 러블러브도 나와요. 뭐라고요? 기생을 끼고 놀기 때문에 19살 된 기생을 끼고 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50세에 과거에 급제를 한 이후에 늙음하게 지금 벼슬살을 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50대거든요. 거의 뭐 3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기생을 옆에 끼고 유람 다니고 뭐 그런 구절도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은 가서 고생은 뭐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다 보니까 한양에서 너무 멀어. 그래서 신문물이라고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언저리 지역에서는 북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명천 가기 전에 여기는 사람들이 학문에 대한 지향이 엄청 많은데 강의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은 없는데, 인터넷 없다는 전제하에 서울에 있는 일타 강사가 저기 땅끝 마을이나 저기 제주도로 간 느낌이에요. 그럼 수강생들이 우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그 느낌으로 이 화자를 대합니다. 유배, 그러니까 벌 받으러 온 사람인데 대접을 막 해주죠. 왜? 학문적 소양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왔대 이러면서 강의를 들으러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 두 가지가 특이한 점으로 꼽힐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용해 놓은 부분들은 이제 이것하고 겹치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먼저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가볼까요? 구성. 자, 첫 번째, 유배를 가게 된 계기와 심정. 사실 이게 왜 이러니? 유배를 가게 된 상황에서
이제 계기가 뭐냐면은 상소 한 장 잘못 올려 되치기 당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계기 자체는 상소문을 올렸어. 저 새끼 나빠요 했는데 네가 나빠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새끼 나빠요? 네가 나빠. 너 유배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소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되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유배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예, 사실은 삭탈관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삭탈관직. 벼슬 빼앗아 버리고 너 시골로 내려가. 그래 놓고 시골 내려가는 길에 고향 내려가는 길에 유배 조치까지 더블 조치가 되는. 그러니까 터치 한 번 삭탈관직, 터치 두 번째 터치가 들어오는 거야. 첫 번째 딱 맞고 싸다고 맞고 고향 가는 길에 두 번째 뒤통수가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유배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배 조치 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삭탈관직이야 원래는. 근데 이제 유배 조치까지 더 해진 거죠. 아무튼 상소 한 장 잘못 올렸다가 네 잘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한양에서 북한까지의 유배 여정 나오고 북관에서 놉니다. 유람 노라. 이 칠보산이라고 하는 게 금강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주 유려한 경치를 보유하고 있는 산입니다. 다시 북관에서 명천 여기가 이제 유배지야. 여기가 유배지 명천. 여기에 유배 여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잠깐 그리워하는 사이에 고향집에서 편지가 이 머슴 새끼가 이제 와가지고 편지 주인님만이 편지 보세요. 편지 좀 읽고 있으니까 갑자기 해배요 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과 제의한다.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기생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기생 얘기 범벅이에요, 범벅. 아무튼 교육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뭐 뺐겠죠. 유배 생활에 대한 평가와 이제 스스로 이제 위로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구성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네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야? 이런 거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북천가는 무슨 뜻이라고? 북쪽으로 갔다 온 얘기야. 살았어? 아니. 자, 미수록 부분이고요. 186번입니다. 186번. 500줄이 넘는데 그 중에 186번째 줄이야. 천만 후에 가신 오며 명록이 왔단 말가. 그래서 이 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 떨고 있네. 뭐 동생이냐 아니고요. 가신 집안에서 부리는 머슴을 가신이라고 하나? 아니고요. 집에서 온 서신이에요. 가정서신. 뭐라고요? 가족서신, 가정서신. 가족들이 보낸 서신이다. 서신이 뭐야? 레터, 편지 왔어요. 편지가. 지금 명천으로 가기 전 상황이야. 북관에 있어요. Here is 북관. You know? 자, 명록이라는 새끼가 갖고 온 거야. 집안 사람이야. 얘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 보낸 거야. 머슴이겠죠? 놀랍고 반가워라 그랬어요.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 되었구나. 이게 바로 출제요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 문장 자체는 군화 들어갔으니까 영탄법 되겠고요. 정서의 고조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놀랍다 반갑다 그쵸?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정서의 직설적 뭐라 그래? 표출. 정서의 직설적 표출이란 말을 씁니다. 정서의 직설적 표출. 그러니까 선제 자제한다, 절제한다 이딴 식으로 나면 꺼져. 틀리는 거야. 미친놈 되었구나 라고 했잖아요. 업 돼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기뻐.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화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우 기쁘죠. 감정이 막 넘쳐납니다. 감정의 과잉이죠. 과잉. 자, 절세에 있던 사람 한간에 돌아온 듯 그랬어요. 절세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과 단절된 곳 이런 뜻이야. 단절된 세상, 단절된 세상을 절세라고 하는 거거든. 이제 유배지 가는 길 혹은 유배지까지를 말하는 거야.
여기 있던 사람이 한간에 돌아온 날. 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도심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도시의 중심지 정도. 거리. 북적북적하는 그 거리에 돌아온 듯하다. 왜? 그 편지가 왔잖아. 편지가 왔잖아. 이런 느낌 때문에 군대 가면은 편지가 그리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189번으로 갑니다. 나도 1월 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아, 내가 유비의 온천이지만 내가 고향이 있었던가. 새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 서봉을 떼어보니 서봉이 뭐야? 편지를 잘 그쵸 붙여놓은 곳. 입구 편지 속 편지지를 담은 봉투 봉했다. 닫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서봉을 떼어보니 정찰이 몇 장이고 정이 담긴 편지란 뜻이야. 정이 담긴 편지가 몇 장이고 그래서 자, 뭐 몇 장이고 폭폭이 친척이요 몇면이 가향이라 그랬어요. 쭉 한번 보시고요. 지면에 자자회획 자질의 눈물이요 그랬어요. 이제 이 조카 질자거든요. 뭐 생질이란 말도 쓰는데 아들 자자에다가 아들과 조카의 눈물이요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삼촌 고생이 많으시죠? 뭐 이런 걱정과 슬픔 뭐 이런 거 그리움의 눈물이 되겠죠. 자, 옷 위의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그랬어요. 네, 옷을 또 보냈나 봐요. 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데 인역은 이겁니다. 이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소동파 나왔잖아요. 소동파 그래요. 그래서 출제 요소가 되는 것 주로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손꼽힐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중국 고사 인물 인용, 중국 고사 인물 인용, 중국 고사 인물 인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인용하고 있다. 소동파다. 그러면 이제 동파는 호고요. 이름은 이제 소식입니다. 네, 조금 먹을 것 같고 소식좌. 쯔양하고 대결하면은 네, 뭐 0.01초 만에 탈락하게 되는 소식좌. 그 소식 아니고 본명이에요. 소동파가 시인입니다. 시인이에요. 자, 소동파 초운인가 양대운은 불숭하다 그랬는데 소동파가 사랑했던 기생 이름이 이제 초운입니다. 둘이 러브러브하는 사이였는데 마치 소동파가 누구인 것처럼 나 화자인 것처럼 초운은 누구야? 아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불쌍하다라고 아내에 대한 뭘 드러내고 있어요? 연민 드러내고 있어. 왜 불쌍한데? 자, 왜 이렇게 불쌍한데? 자, 이 아내는 집에 홀로 남아있고 고향집에 있고 나는 유배지로 이별한 상태니까 가족들 돌보느라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양대운은 밑에 이제 뜻풀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한때는 아니라 아주 자주 최근까지도 양대운우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렇게 지내지 못하니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맥락상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사람 주고 돈벌이 된단 말가 그랬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누군가의 죽은 사람에 관한 소식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눈물로 문답하니 명록이가 눈물로 문답합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노가 말 들어라 무사히 돌아가서 그랬어요. 이 부분도 같이 한데 인용한 이유가 있겠죠. 고대고대 연고대 대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녹이랑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녹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무사히 돌아가서 우리 집 사람들어 내가 화자인 내가 살았다고 전해라. 그 죄명이 가벼우니 은명이 쉬우리라 그랬어요. 자, 죄명이 가벼우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은명이라고 하는 게 은혜로운 명령이란 뜻이죠. 은명이 쉬우리라. 이게 바로 보겠어? 해배의 명령이 되겠죠. 해배가 뭐야? 해제한다, 유배 조치. 뭐라고? 해제한다, 유배 조치. 이게 이제 해배야. 그걸 얘기하겠죠. 진짜 금방 옵니다. 그래서 거연이 추석이라 가강이 성묘하네 그랬어요. 자, 요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추석 얘기 나오고 다시 또 205번으로 가면요. 자,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또 인용해 놓은 이유가 있죠. 고대고대 연고대 대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인용되어서 연계된다면은 누가 한 말이냐, 이 발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대화 속에 가리키는 저 호칭, 저것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냐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 본관이 하는 말이, 본관 사또 할 때 이 본관이야. 사또가 하는 말이, 이곳의 칠보산은 북관 중 명승지라 아주 뛰어난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칠보산에 대한 그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광산과 같다고 친다. 같은 급이다. 출보산 한번 가서 방수심산 어떠한 거 그랬어요. 방심, 신방, 방문한다, 찾아간다. 어디? 물과 산으로 찾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역시 좋거니와.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본관과 동일 인물이야? 다른 인물이야? 당연히 다른 인물이죠. 누구야? 나. 화자죠. 여기 나는 화자야, 화자. 구분해야 돼. 이게 출제 요소야. 자, 대화문 속에서 인칭대명사 내지는 가리키는 사람 혹은 발화자가 누구냐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본관이 한 말이에요. 자, 지금 의도가 뭐야? 발화의 내용이 뭐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떠한 거라고 물었잖아요. 권유하는 물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슈심산, 방슈심산이라고 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경하러 가는 게 어때요? 라고 자연 풍경을 감상하러 가자고 놀러 갑시다. Let's go.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라고 그래? 나도 역시 좋거니와 일단 좋다라고 말하죠. 나도 그거 하고 싶다. I want. I like it. I like it. But 그러나 의리에 난처하다. 어떤 의리인데 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난처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벌 받으러 온 놈이 놀러 다니면 돼? 안 되지. 임금님이 하시면 큰일 나겠죠. 벌 받으러 왔는데 놀러 다녀?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원지에 쫓긴 몸이 형승에 노는 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지가 뭐야? 뭐 유튜버 이름이야? 유튜버 이름이냐고. 원지가 유튜버야? 여자야? 자, 원지가 뭐야? 먼 곳에 그 말이야. 멀원 땅지. 먼 곳에 여기 어디야? 유배지겠죠. 유배지. 자, 원지는 어디? 유배지에 쫓긴 몸이 형승 그러면은 뛰어난 풍경을 가진 자연 공간, 자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자, 무슨 산? 칠보산 정도가 되겠죠. 칠보산과 같은 뛰어난 풍경을 갖고 있는 자연 내서 노는 일이 좋지 나도. 근데 원지에 쫓긴 몸이 그랬어요. 이건 누구야? 이게 누구야? 화자. 유배온 처지인 내가 산에 가서 놀면 되겠니? 지금 그렇게 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권유를 수용하니 거절하죠. 그래서 분이에 미안하고 그랬어요. 분이에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죠, 그렇죠? 분이에 미안하고 분수에 맞지도 않고 첨령. 이게 보면 한자의 왼쪽에 있는 작은 한자를 보시면은 눈 목자가 있고 귀 이자가 있단 말이야. 이거 눈 목자에다가 귀 이자야. 사람들 보는 눈이 있고 사람들 듣는 귀가 있는데 내가 유배온 처지에 놀러 간다? 보고 듣고 다 할 텐데 그걸 임금한테 쫙 no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괴이하니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마음에 조금만은 못 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어. 자, 그래서 주슈에 하는 말이 이 주슈 아까 누가 나왔지? 뽕관 사또고 얘는 누구야? 주인 주자에 머리 숫자지. 주슈 하는 말이 그랬어요. 주슈 그러면 이제 유배지에 가서 살게 될 집의 주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의견을 같이 할까요? 본관과 같은 거야? 화자와 같은 거야? 본관과 같은 뜻. 본관의 말에 동의한다. 본관의 말에 동의하는 거야. 놀러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괜찮아요. That's okay. No problem.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가자니까. 악양루 황경경은 왕등의 사적이요. 이것도 이제 자, 악양루라는 공간이랄지 그 다음에 왕등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사 속 공간이고 고사 속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칠보산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의 정당성 혹은 칠보산을 유람하는 것의 유의미함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고사 속 공간이고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벽강 제적 노름 구소의 풍정이니 쭉 보시고요. 자, 김학사 칠보산에 무슨 험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은 다 유람 다니는데 당신 같은 뛰어난 분이 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 봐두시고요. 김학사라는 단어에 이제 동그라미 해볼 텐데 이것도 별표. 화자를 가리키는 말 중에 김학사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벼슬 이름이야. 학사예요. 김학사. 김학사 나오면 무조건 뭐야? 화자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칠보산에 무슨 험이 있으리요? 자, 그러니까 자 이쪽에 이 구양수나 소동파, 왕우나 등자경 이런 애들도 다 했는데 너도 가능해. 그러면서 중국 고사 속 인물을 데려온 이유를 여기다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김학사에게 부담감을 좀 덜어주면서 칠보산 유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겠죠. 그쵸? 자, 있으리요 그랬어요. 서리적인 표현. 흠이 있다 없다, 혐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가도 된다 안 된다? 가도 된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쪼슈의 대화문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미수록 부분으로 이어가는데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수록 부분. 자, 1월이 언제던고 9월 9일 오늘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5작품 중에서 딱 3작품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자, 미수록 부분이고요. 303번 줄입니다. 500줄 넘는 전체 가운데 303번째 줄. 1월이 언제던고 9월 9일 오늘이라. 그러면 9월 9일은 시간 표지가 되고요.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어 있고 시간 표지 나와 있습니다. 9월 9일. 그래서 왕한림 이적서는 용사는 높이시고 조선의 김학사. 김학사 동그라미 좀 전에 했어. Who is this? 그렇죠. 화자야. 김학사는 어디 제덕산에 올랐구나 그랬어요. 구나 동그라미 영탄법. 그래서 화자 자신이 오른 제덕산 그리고 제덕산에 오르는 김학사 자신, 화자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영탄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제덕산에 오른 것은 감히 누구하고 비교할 만해? 했더니 왕한림이나 이적선이나 이백이죠. 그쵸? 유명한 이태백 달 따러 가다가 익사하신 분 있잖아요. 용산에 올라가서 쉬었대. 나는 제덕산이고 쟤들은 용산이고 비슷해 완전 달라? 비슷해. 같은 급이야. 그래서 자부심, 만족감을 강조하기 위한 고사 속 인물 인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백주 향화 앞에 놓고 남양을 상상하니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살짝 틀어집니다. 306번부터 이제 볼게요. 몇 번이요? 306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출제 요소 해당합니다. 잘 보셔야 돼. 연계 가능해요. 백주 향화 앞에 놓고 자, 9월 9일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국화주 따위를 놓고 이렇게 제를 올리고 하는 세시풍속이 좀 있었죠. 중양절 이렇게 해가지고 중양절, 구구절. 자, 남향을 상상하니 남쪽 고향이란 뜻이야. 남쪽 고향을 상상하니까 지금 나 지금 좋은 경치를 보고 있어. 기분 좋았단 말이야. 근데 시골 집을 생각하니까 고향을 생각하니까 북병산 단풍경은 김학사의 차지 이하의 황국화는 주인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뭐야? 이하는 이가 이제 울타리 이자거든. 울타리 아래의 노란 국화는 그 말이야. 노란 국화는 주인이 없었구나 그래요. 이 탄식이죠.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탄식이야. 왜? 없다. 그러면 이 국화를 즐겨줄 주인이 없다. 부재야 존재야?
부재한다.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 북병산의 이 좋은 풍경은 김학사의 차지요. 그래서 그럼 누리는 주체가 여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할 주인이 여기로 와버려서 여기는 부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야 안 돼요. 대비 대조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유배지가 여기가 되겠어요. 유배지 근처야. 유배지 근처. 여기는 뭐야? 고향이야, 고향. 고향에는 지금쯤 울타리 아래에, 그쵸? 국화가 피었을 텐데, 주인이 내가 없겠지. 그래서 파리한 늙은 아내 술을 들고 슬프던가, 이렇게. 그 이제, 고향에 있는 아내가 슬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뭐죠? 그리움이기도 하고,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고사 속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얘입니다, 얘. 소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소무가 충성심으로는 제일 가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무제 때 이야기인데, 한 나라의 무제 때 얘기인데, 소무가 오랑캐에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19년 합니다. 19.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네. 여러분 인생만큼 포로 생활을 한 거야. 그죠? 근데 흉노의 포로 있다가 살아서 돌아와, 죽어서 돌아와, 생還,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충성심을 상징하는 중국 고사 속 인물, 소무가 등장하는데, 자, 소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걸 보려고 합니다. 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소무는 충성심의 대명사거든. 변치 않는 지조절개. 본국에 대한 지조절개를 갖고 19년 동안 버틴 거 아니야. 그래서 80리 영성 땅에 구경차로 길을 떠나서 창인이 들어가니 북해상 대택 중에 한가하고 외로워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자의 충성심을 은연중에 강조하고자 하는 고사 속 인물의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추강은 가 없는데 갈대꽃은 슬프도다. 그러면서 화자가 충성심을 어필하기 위한 내용 전개 가운데서 자신의 정서를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추강은 가을강이죠. 창파는 망망하여 회색을 연하였고, 자, 낙엽은 분분하여 천공에 나렸구나. 그러면서 쓸쓸한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충신이 높은 자치 어디 가서 찾아버랴. 그러면서 이 쓸쓸한 분위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역시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충신하면서 어와 감탄사, 영탄적 어조가 되겠죠. 영탄법, 영탄적 어조. 어와 감탄사, 거룩할사, 예찬이 되겠죠. 예찬이 되는 거야. 예찬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예찬하고 있는데, 영탄적 방법을 통해서 감탄사 쓰면서 영탄적 방법을 통한 예찬이 하나가 있고, 거룩할사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또 예찬하고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발휘했죠. 예찬하고자 하는 플러스 대상은 누구예요? 소중랑이 되겠죠. 소중랑. 앞에서 얘기했던 그 녀석입니다. 소무. 19년 포로 생활을 견디고 돌아오신 분. 자, 나도 또한 봐. 1월 망정. 주상님 멀리 떠나. 왜 멀리 떠나서? 유배 때문에 떠나왔죠. 자, 저력에 몸을 던져. 여기가 이제 유배지가 되겠죠. 유배지. 아주 외따로 떨어진 단절된 지역이란 뜻이에요. 유배지에 몸을 던져서 회포도 슬프더니, 자, 오늘날 이 섬 위에 정성이 같았구나. 같다 다르다 같았구나. 누구랑? 소무랑 같다 이 말이야. 이 섬 위에 누구의 정성? 화자의 정성, 충성심. 충신으로서의 충성심은 너나 나나 똑같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여기는 보통 강력한 충신이 아니죠. 그래서 내 자신의 충성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네 번째 작품은 28수로 이루어져 있는 평시조 2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국가가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4번 그리고 5번 수능 특강에서 11월 13일 목요일 수능 1교시 시험지 위에 떡하니 오를 만한 후보 5편 중에 나머지 2편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또 수능 완성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고전시가 수두편이었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작품 첫 번째 작품이 뭐였죠? 네, 첫 번째 작품이 선상탄이었죠. 선상탄.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주도 아니고요.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이 살떨리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기름진 뱃살을 슬림하게 빼드리는 뱃살 고전시가 시험에 나올 작품만 선별해서 시험에 연계될 부분만 인용해서 최단시간에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상탄에서 일장검, 비기차고, 대마도 섬을 여기 진목하던 우리 선상탄의 장군처럼 장군의 비장한 심정으로 남은 2주간 저와 함께 뱃살 고전시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